네, 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된 거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아니 이거 왜 빠졌냐? 아 우리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한 거냐? 의총을 왜 열렸냐? 원내대표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올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김남국의 뒤에 이재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보이는데 진정 자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손에 달려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윤리 제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지시를 할 것 같고요. 예. 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적 여론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들이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해명이 하기도 상당히 좀 시간 쫓아가면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또 김남국 의원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인 거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민주당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고 아무리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비명계로부터 계속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좀 늦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민주당 의원총회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친명의 핵심이 김남국 의원 좀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았었는데 조홍천 의원을 비롯해서 당 내부에서 압박이 거세지니까 좀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일요일 이후 월요일 이틀 사이에 여론의 후폭풍이 이제 거셌습니다. 이른바 마라톤 의총처럼 혁신하기 위한 의총, 쇄신 의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마지막 결의안에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성토가 이어졌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자진 탈당으로 김남국 의원이 도망갈 길을 마련해주고 여기에 대한 윤리위 제소라고 하는 강력한 징계에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실기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 제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궁지에 몰린 것 아니냐 생각이 되고, 예. 이제는 김남국 의원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하는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그동안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에 대한 여부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 제소 여부가 이재명 대표 지도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단을 내리면서 내가 이 문제 키를 잡고 가겠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보여준 건가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사과도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고요. 예. 두 번째로 특별감찰도 지시했던 것도 상임위 과정에서 코인 거래에 대한 정황이 보도가 된 이후에 바로 특별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거나 민주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예외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결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법적으로 아직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범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직까지 의혹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하나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금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또 의혹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당에서 이걸 부담하고 감당하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이걸 계속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 여론이나 이 이미지로 봤을 때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단호한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공동으로 하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오늘 지금 들려오는 얘기 보니까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뭐 민주당은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모습처럼 비춰집니다만은 이거는 누가 끌고 끌려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지금 즉각 의원직을 내려놔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국민적 여론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을 보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코인 투기를 했던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이 도덕적, 윤리적 책무들을 방기시켰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행동을 나섰잖아요. 예.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의 행동들은 윤리특위를 조속하게 가동해서 징계 조치에 나서는 것이죠.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좀 많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일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나서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뭐 형식은 어떻다 하더라도 조속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인 만큼 민주당이 여기에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거기에 함께 가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주체성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는 부분도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비명계에서 계속 비판을 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 제기였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하고 또 이 문제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걸 통해서 뭔가 뭐 숨기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들을 일정 부분 무마하고 좀 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은 뭐 지도부 총사퇴론 얘기까지 나왔고 이재명 대표 도대체 뭘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당시보다 내부가 더 소란스럽다,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결단으로 좀 내부는 좀 잦아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봉투 사건의 문제가 터졌을 때도 2명의 의원이 이른바 자진 탈당으로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자체 당내의 이 진상조사와 함께 윤리적 처벌하는 기구가 사실상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김남국 의원 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 정리하지 못하게 되고 자진 탈당하니까 결과적으로 고육지책 상황에서 국회 윤리특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민주당은 스스로의 자정작용, 자정 노력들이 완전히 방기돼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검찰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현재 상황.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 80조 개정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예.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대한 리스크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 이 지도력에 관한 내용들은 당내에서의 설화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야 모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 한 뜻을 모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한데 의원직 제명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그 네 가지 징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먼저 내리게 되는데 윤리특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네 가지 징계 수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개회의에서 경고, 두 번째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세 번째가 출석 정지 일정 기간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제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징계 수위가 나올지는 지금으로서 모르고요.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떤 의견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를 합니다. 그럼 예.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는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징계가 나올지 일단 특위에서. 두 번째는 그 징계가 나오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니까 실제 징계까지 이루어지기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징계 수위는 사지선다인데 지금 뭐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표결로 간다면 네. 민주당에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만약 중징계, 강력 징계가 나오지 않게 되면 민주당의 내로남불로 이어질 수 있겠죠. 과거에 김기현 대표가 평의원이던 시절
검수한 바 관련해서 의장석을 점거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한 달 국회에서의 출석 정지 결정을 민주당이 내려버립니다. 예. 결국은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그 판단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이른바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국회 출석 정지 30일을 의결했던 민주당이라면 김남국 의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본인 스스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현재를 비춰봤을 때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체적인 중론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석은 169석의 힘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민주당의 도덕적 잣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말 하나의 시금석이 이번 율리특위의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은 그 논란 자체도 크지만 김남국 의원의 반응, 해명 이런 부분이 논란을 키웠다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는 김남국 의원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계속 제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고 계시던데요.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몰래 코인하다 들켜놓고 왜 내 탓을 하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층들이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지점 하나가 저거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이른바 당력을 총결집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청문회 당일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했던 거래 내역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때부터가 아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론이 가장 싸늘하게 식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탓을 하면서 끌고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나타나게 되는 모든 일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 징후 포착이 되고 그 내용대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져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까지 한동훈 장관 또 검찰의 정치 수사 이렇게 엮어가면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반성에 대한 기미 없이 또다시 정치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비판의 소지가 많은 만큼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김남국 의원 비호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집중될 때마다 이른바 야당 탄압 프레임이죠. 이건 정치 수사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여러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권의 지지층들에게는 또 호소가 좀 먹히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번 경우에는 어떻다고 보세요? 네, 이번 경우도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해명을 하면서 처음에 나왔을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면 수사기관 수사를 시작해서가 아니라 언론의 의혹을 통해서 처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최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개인 관련된 정보인데 어디서 나왔지? 왜 이게 처음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코인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예. 왜냐하면 이건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일반인이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던 문제 하나로 끝났다고 하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국민적 설득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이제 여러 의혹들이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수사가 불가피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의도에 어쨌든 간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진짜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초창기 하나의 건 가지고 뭐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에 이제 소명이 다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을 갖는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